헌법의 부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분리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그리고 한국당의 강령, 미래한국당의 강령을 보면요. 대한민국 역사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를 더 발전시켜 재정배분, 자원, 환경 개발을 통해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주제도를 추진한다. 상당히 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시민당 측 해명은 표절 사실은 인정한다. 베꼈다는 거 인정한 거예요. 창당 초기에 누가 베꼈는데 누가 베낀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시민당이 알아야죠. 헌법과 강령이 겹치는 건 헌법 정신을 계승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명도 했는데 이게 그만큼 급조됐다라는 거죠. 아유, 너무 무성의한 거죠. 예. 사실 뭐 헌법은 제작권이 없다고는 하지만 차라리 베끼려면 그 더불어민주당 걸 베끼지 왜 그 헌법 미래한국당 거를 예.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 시민당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들 지금 위성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어떤 당직자라든가 어떤 정책 그 담당자들이 제대로 이게 강령이라든가 전번에 그 말씀난 그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알바생 수준의 그 정말 무성의한 작업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베낀지 모른다라는 네.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양쪽 정당, 제가 특정 정당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지금 무성의하게 이 꼼수 선거법에서 꼼수 위성정당으로 해가지고 꼼수 지금 정책들, 강령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이 저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진짜 당 뒤에서 다 조종을 하면서 알바생 하나 파견해가지고 적당히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비례를 찍는 느낌이 이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목각인 인형처럼 어때 그냥 무늬만 써놓고 우리는 그냥 번호만 보고 투표한다 이런 식으로 돼서 상당히 국민들이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렇게 되는데 누가 썼는지 모른다 하는데 저건 쓴 게 아니에요. 누가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다. 마우스로 쭉 긁어서. 카피앤페이스트. 우리 애들이 지금 숙제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대학생들. 긁어서 붙여넣어. 예. 근데 우리는 사실은 미국도 가보니까 사실은 숙제를 하더라도 바로 이순신에 대해서 연구하려면 무슨 책은 읽으라고 하는 지도사가 있어요. 우리 사회의 문제는 그런 겁니다. 젊은 당직자들이 여기저기 몇 개 강령 보고 찍찍찍 끝이에요. 그 다음에 얼얼만 고치는 정도. 그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급조한 위성정당이라도 자기 스스로가 최초의 발기인들 토론회 1박 2일 워크숍이라도 했으면 강령이라도 초안이라도 한번 고치는 회의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엔 통합당의 주동식 후보가 광주는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80년대의 낡은 유산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좌파 세력은 광주의 민주화 유산을 이용해서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80년대의 유산에 사로잡힌 도시, 생산 대신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 과거 비극의 기념비가 젊은이들의 취업과 출산을 가로막는 도시로 추락했습니다. 장소연 소장님, 지금 안 그래도 미래통합당에서는 2명의 후보가 이른바 막말 논란으로 후보직에서 제명이 됐어요. 광주 시민분들은 이 발언에 좀 상당히 거북해한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광주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 막말이 본물 터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런 막말을 계속하게 되면요, 여당에서 프레임으로 꽉 쥐고 있는 막말 프레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저런 막말을 하면은요,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해요. 그냥 계속 어제 김종인 대표가 사과했던 것처럼 사과하고 해명하고 우리 막말하지 말자 이런 게 언론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공약이 뭔지, 우리들의 좋은 인물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가 없습니다. 저것은요, 결국에는 후보자 검증이 소홀했고 결국에는 공천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것과 저분은 선출직 공무원을 하기에는 상당히 마인드가 좀 잘못된 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분의 관점, 생각 이런 것들까지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정말 선거의 막판의 변수는 막말과 자살골입니다.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각 당은 막말하지 마시고요. 국민들 좀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좋은 말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른바 친북단체로 알려져 있는 대진현 측의 방해로 유세 활동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는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흉기 난동범에 의해서 유세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오세훈 후보가 홍보 차량에 올라서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 뒤를 흉기를 들고 한 남성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손에 흉기를 품은 채 뒤에 정보경찰들이 이 남성이 이상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뒤에서 조심스럽게 뒤따르고 있는 영상도 긴박하게 결국은 뒤에서 경찰들이 제압을 했는데 만약에 이 경찰 두 분이 뒤에서 이 흉기를 든 남성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오세훈 후보에 바짝 접근했던 이 흉기를 든 남성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정말로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의 긴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말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인 건 안 됩니다. 흉기 난동 안 돼요. 몇 초만 늦었어도.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서울 광진을의 골목을 유세하던 중에 51세 남성이 20cm가 넘는 흉기를 들고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돌진을 했습니다. 경찰이 3명이 제압을 했고 즉시 체포를 했는데요. 51세 남성은 야간 근무 마치고 귀가해 자는데 유세 확성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홧김에 달려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찰은 특수협박 미수 혐의를 조사 중이고요. 오세훈 후보 측은 5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달려왔고 2, 3m 거리에서야 제압했다. 불과 몇 초만 늦었어도 큰 변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가슴을 쓸어 내린 상황입니다. 장희영 교수님.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리고 이거 정말 일단 정말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세훈 후보도 참 이번 선거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요. 방해를 좀 받아요, 많이. 대신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방해를 굉장히 많이 받는 상황이고 지금 저는 좀 가해를 가하려고 했던 흉기를 들고 갔던 저 사람이 뒤에 한 얘기 있잖아요. 왜 그랬냐에 대한 이유. 저거는 지금 저 사람이 개인적으로 말한 것일 뿐인지 저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 단순히 뭐 유세 소리가 시끄러웠더라면 후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운 나쁘게 오세훈 후보가 걸린 것인지 아니면은 단지 저 이유가 아닌 것인지는 사실은 우리가 사실 파악은 어려운 것이고 어쨌거나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이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오세훈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도 지금 굉장히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후보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지하지 않는 자에게 뺨을 맞는 후보도 있었고 이런 일들 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상대 후보인 고민정 후보와 관련돼서는 노동신문에 고민정 후보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 SNS를 통해서 돌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노동신문이라고 되어 있고 위대한 수령 문재인 동지의 혁명 업적이라는 제목도 있고요. 고민정 후보의 얼굴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주최 사장 신봉자 임종석 비서실장이 자신 있게 지지하는 고민정 후보가 주사파 성향의 운동권 동아리를 가입했었다라는 식의 경력들도 임의대로 지금 쓴 것 같은데 김관선 변호사님, 네. 고민정 후보 측에서는 워낙 황당한 포스터라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가짜뉴스를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고민정 후보는 그런 데 뭐 여기에서 좀 사실이 있더랄지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아마 해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제 본인이 살아왔던 궤적과 너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기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사실 이 선거가 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지지하면 내가 투표장 가서 반드시 찍어야지. 아니면 내 주위 사람을 설득해야지. 우리 가족을 설득해서 당선되게 해야지. 근데 경우에 따른 자원봉사를 가서 운동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상대방 후보에게 해를 끼쳐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당선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잘못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자원봉사도 아니고 그런 식의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그건 범법행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흉기를 가지고 달려들다가 저것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죽이려고 맘먹었다고 하면 그건 또 살인미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적어도 뭐 특수협박, 특수상해에 관련된 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고민정 후보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완전히 허위사실인 걸 전제로 얘기한다고 하면 저건 사실은 허위사실 공표죠.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저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공직선거법에는 저런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처벌 규정이 셉니다. 그래서 아무튼 본인이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